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노바이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나노 물질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별 좋진 않지만 미세먼지 같은 걸로 생각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들이마신다거나 혹은 입으로 먹으면 입으로 된 거고,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고등어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참치 이런 것처럼 좀 더 상위에 있는 물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 축적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혹은 아니면 우리 피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또 주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다양한 경로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노라고 하는 물질은 중성적인 겁니다. 다만 작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므로써 이제 조금 더 환경 프렌들리 혹은 사람 프렌들리 혹은 생물 프렌들리 하면서 또 이제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걱정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런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은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은 하면 어떻게 돼요? 폐로 들어가겠죠.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폐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뭐 피부든 어디든 하면은 일단은 이런 표피 같은 것들, 이제 이런 조직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을 때 우리 몸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맥, 동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림프관들이 있죠. 림프관들이 있는데 이게 크기가 아주 작다 보니까, 요즘에 요 손 모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기가 아주 작다 보니까, 그,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크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몸 안에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작동을 하게 된다가 되지만은 작게 보면은 이런 작은 이런 세포 단위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어디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분자 단위에서의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바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 단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호작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에 어떻게 나노 물질들과 세포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결국은 분자 단위, 작게 본 분자 단위에서의 분자 간의 작용이 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체 세션, 전체 이제 요번 이제 아마 한 3번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3번 정도 또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사를 했어요. 나노 물질들을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혈관으로 바로 주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들이마실 수도 있고 피부로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혈관을 다 많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적혈구에 붙어있는 산소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영양분을 전달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온몸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노출이 됐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노 입자들이 혈관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통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그 생물학적인 환경이 그냥 우리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우리 봤었을 때는 이거 피부고 다 딱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 죄송합니다. 혈액을 뽑아내면은 그 안에는 수많은 단백질, 뭐 물론 백혈구, 적혈구와 같은 세포도 있고요. 뭐 알부민, 뭐 혈장 등등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솔트들도 꽤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 물질들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뭐 가면은 바로 세포만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런 많은 단백질들과도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많은 단백질들과도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나노 입자가 일단 들어가면요.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단백질, 솔트, 뭐 여러 가지 프래그먼트들, 그 다음에 뭐 세포랑도 당연히 상호작용도 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는 물질들과 몸 안에 들어갔었을 때의 성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세포라거나 아니면은 혈관을 따라다니면서 조직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나노물질 같은 게 밖에서 분석 막 열심히 해요. 막 템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정기적인 성질도 보고 여러 가지 표면 전하도 보고 하는데 일단 몸 안에 들어가고 나면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여기 단백질이에요. 이것들은 단백질들이고요. 우리 퀀텀 아니면 골드, 카본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상대적인 비율로 이렇게 나타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나타낸 그림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인슐린, 네, 인슐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나노, 3나노, 한 4나노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항체, IgG라는 게 항체예요, 여러분. 항체가 정말 크죠, 그죠? 항체가 정말 크고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노 물질과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노 입자는 단백질이랑 크기가 비슷하고 세포보다 훨씬 작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 비율대로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작죠? 우리 단백질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닭가슴살 단백질 보이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단백질들로 이루어진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나노 입자랑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의 물질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무슨 얘기겠어요? 나노 입자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 크기가 비슷하게 지나가다 같이 턱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작아버리면 얘네들이 막아버리면 뭐 그냥 못 지나가겠지만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단백질이랑 비슷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우리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네, 펜을 꺼내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은 나노 입자는 성질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 나노 입자는 이제 우리 나노 입자의 성질들을 여러분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모양에 따라서도 이것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금인데 크기가 작아지면은 빨간색이 되고요. 크기가 커지면은 파란색이 되기도 해요. 더 커지면 금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모양들이 길쭉할 수도 있고요. 별표가 될 수도 있고요. 플라워처럼 꽃처럼 꽃 모양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전화 같은 경우에도 나노 입자는 표면적이 아주 크기 때문에 표면에 다양한 코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코팅들을 하게 됐었을 때 어떤 코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면 전화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작용기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 코팅이 있으니까 아까 단백질이랑 크기 비슷한 거 봤죠? 뭔가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주게이션들을 해놓으면은 그 단백질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 크기가 아주 작다 보니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표면적도 넓다 보니까요. 디펙트도 있게 됩니다. 디펙트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결정에서는 쭉 규칙적으로 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자들이 하나가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결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익사이테이션, 에미션을 통해서 전자의 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 자체가 전자를 잘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앞에서 말씀드린 붙인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리간드 리셉터 이런 작동도 할 수 있고요. 표면 전하에 따라서 이런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시데이션을 산화를 시킨다거나 하면은 친수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우리 그래핀이라고 한 그래파이트 우리 흑연이죠. 흑연의 구조 아마 화학을 조금 배우셨던 분들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이제 구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파이트 구조의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빅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성질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노 입자에서 작동되는 이제 성질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입자들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요. 다르게 되고 문제는 몸 안에 들어왔을 때도 조건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얘네들의 극성도 달라질 수 있고요. pH 우리가 위로 가느냐 위는 pH 2죠. 근데 그러면은 애시딕하잖아요. 산성 조건에서의 나타나는 거랑 그 다음에 혀는 우리 혀가 애시딕하면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부식됩니다. 그렇지 않죠. 중성이잖아요. 혀는. 또 중성이었을 때의 효과가 다르고요. 그 다음 비스커시티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위액에 있는 그런 점막들의 비스커시티랑 우리가 혈관 내에 돌아다녔을 때의 비스커시티도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 온도 바깥에 있을 때랑 몸 안에 있을 때 온도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스트렝스 얼마만큼 솔트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환경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같은 몸 안에서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같은 위치더라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같은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환자일 때랑 건강한 상태일 때랑의 상태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안에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노 입자의 성질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단백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의 나노 입자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할 건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지만 모두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비슷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나노 입자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는 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이 많다 보니까 표면에 binding, interaction, release, surface, free energy 라고 되어 있죠. 표면이 넓다 보니까 서피스 에너지라고 하는 표면을 안정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도 달라지게 되고요. 서피스 에리아, 그러니까 표면적에 따른 그런 다양한 작동들이 달라지게 되고 전하,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비시티, 그 다음에 단백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 표면이 얼마만큼 안정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간의 이런 성질에 따른 흡착도도 달라지게 되고 이것들이 경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나노 입자와 그 바이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아주 복합적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일단은 가장 직접적으로 작은 단백질도 있지만 단백질은 사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단백질보다 조금 더 큰 세포의 상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포의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리피드 바이 레이어입니다. 리피드들이 여기 보면 하이드로필릭한 부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리피드들 이렇게 생겼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이드로필릭한 헤드랑 하이드로포빅한 소수성인 이런 테일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물에 존재하니까 우리 몸의 70%는 뭐예요? 70%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죠. 우리 10명 중에 7명은 사람인 척하는 물이다.
라는 썰렁한 개그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 안에 이렇게 하이드로필릭하고 하이드로포빅한 이런 디터전트라고 하죠. 우리 그 세제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계면활성제 성분, 계면활성제처럼 생긴 이런 물질들은 물이 있는 곳은 이제 물을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인 헤드는 바깥으로 가게 되고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인 테일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싫은데 하다 보니까 이걸 최소화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겹으로 있어서 바깥으로는 하이드로필릭한 헤드들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고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인 결합과 비교해서는 약한 결합이죠. 그래서 되게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끼어 있습니다. 단백질들이 끼어 있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글라이코리피드 그런 탄수화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당류들이 붙어있는 단백질이나 당류들이 붙어있는 리피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사이사이에 이런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지질, 세포를 이루고 있는 거는 이런 인지질이다. 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드로필릭한 헤드, 이쪽이 헤드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아미노애시드가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런 하이드로젠 본드 수소 결합이라거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혹은 이런 다이설파이드 혹은 아이오닉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여있는 구조가 알파 헬릭스컬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층상으로 쌓여 있는 거를 베타 쉿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다양한 단백질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 이런 세포, 단백질과 세포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앞에서도 우리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은 물이죠. 물 하이드로 들어가면 물인데 우리 포비아 그럼 뭐예요? 네, 포비아 그럼 무서운 거죠. 공포증이 되는 거죠. 물을 공포스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소수성을 가지는 것들은 물과의 접촉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연잎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보면은 연잎 표면에는 나노 구조체가 있어서요. 이게 아주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이 됩니다. 그럼 이 하이드로포빅한데 지금 이제 물 안에 하이드로포빅한 게 아니라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에 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으로 접촉하려고 합니다. 일단 안 친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이 있어도 아는 사람 있으면 막 얘기하겠죠. 뭐 먹었어? 오늘 밥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물론 극이와는 다른 극아이의 경우에는 아주 불편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은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기네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있는데 이런 상호작용들이 그 몸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카본 나노튜브가 되는데요. BSA 트랜스페린, 그 다음에 IgG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건 BG라고 한 단백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단백질들이 카본 나노튜브 표면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아미노애시드 중에서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젠링들이 있는 것들,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잘 뭉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하이드로포빅한 표면이 있으면 거기에 흡착이 되게 되면서 구조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서로 당기는 인력이죠. 그래서 DNA에서도 많이 DNA에서도 일어난다고 되어져 있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게 하이드로젠 본딩이 되죠. 그래서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리고 좀 유사하게 그 중에서 하이드로젠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전기적 인력 중에 인력을 가지는 극성을 가지는 그 분자에서 서로 당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당기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은 아니지만은 극성 물질 안에서 서로 델타 플러스 파셜리 일부 플러스가 되는 것이 파셜리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서로 당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그 화학 시간에 고등학교 아마 화학 시간에 전기 음성도라는 걸 좀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마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분자 안에서 원자들이 자기 쪽으로 전자를 당기는 그러니까 결합 안에서 자기 쪽으로 전자를 당기려고 하는 그 성질을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전기 음성도가 큰 거는 플러린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은 18쪽 헬륨, 네온 이런 18쪽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이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7쪽 가장 위에 있는 플러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큰 게 산소, 그 옆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질소가 됩니다. 근데 수소 결합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1, 2, 3등 플러린, 산소, 질소와 같은 요 세 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물질이 수소 주변에 있을 때 강하게 당겨지는 서로 당기게 되는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요. 정전기적 인력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강하고요. 그래서 여기 DNA 같은 경우에 정전기적 인력, 특히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 이런 결합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정전기적 인력,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경우에 나노 입자의 표면에 따라서 여기는 물로만 나타나 있긴 한데요. 물 같은 경우에도 나노 입자의 표면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산소가 많으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소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플러린, 산소, 질소와 같은 물질을 서로가 서로 강한 결합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합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 같은 경우에 나노 입자의 표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은이 플러스 앞에서 우리 세포 그 리피드 인지질 구조에서 리피드 바이레이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인지질이죠. 인지질 같은 경우에 포스페이트 백본이 있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뒤에 알려드리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포스파티디 콜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산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헤드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하가 약간씩은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노 입자가 표면이 플러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지질은 마이너스 표면은 하이드로필릭한 헤드는 대부분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니까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플러스 전하를 가진 물질들은 세포와 잘 붙습니다. 네. 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왜? 세포의 표면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왜? 인지질은 대부분 인산 헤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세포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물질과 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여기 솔트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요. 솔트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전기적 인력이랑 비슷한데 중간에 솔트가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솔트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포타슘, 칼슘, 또 뭐 있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이온의 전하를 가지는 골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음이온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포타슘이 많아요. 포타슘은 플러스 양이온입니다. 그러면은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양이온이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끼어 들어가면 이가 솔트가 브릿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솔트 브릿지를 이루면서 단백질 흡착을 단순히 정전기적 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금나노 입자랑 그 다음에 BSA 혹은 BSA 얘네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컨케이브냐 컨벡스냐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 하나만 봅시다. 여기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작용기, 여기 단백질 BSA 그러니까 보바인 시럼 알부민이라고 해서 소혈청입니다. 이 혈청 단백질을 가지고서는 이제 쭉 시퀀스를 확인을 해보면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 것도 있겠죠. 그것은 왜? 아미노애시드는 저렇게 20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전하를 가지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라이신이라거나 알지닌, 그 다음에 여기 아스파틱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와 같은 이런 전하를 가지는 아미노 애시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아미노 애시드 플러스를 가지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를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솔트 브릿지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를 쭉 보면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솔트 브릿지를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통 뭐 이제 음이온 있는 것에서, 근데 보시면은 양이온 있는 곳에서 되고 전반적으로는 솔트 브릿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이온 나노 입자의 표면과 그 다음에 단백질과 사이에 존재하는 솔트들에 의해서 이런 브릿지가 되는 현상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의 그런 시퀀스와 나노 입자를 분석해서 이런 솔트 브릿지 형태로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런던 분산력이라고 하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혹은 반데르 발스 폴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스테릭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스테릭 인터랙션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뻥 뚫려 있는 길은 그냥 걸어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길에 노점상들 혹은 좌판들이 많아요. 네, 가면서 구경하면서 보면 참 재밌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장애물들, 아니면 장애물이라고 합시다. 길에 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돌아서 가거나 비켜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스테릭 힌더런스입니다. 어떤 구조체에 의해서 방해가 받는 것들이 스테릭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노 입자의 표면에 있는 이 리간드들과 단백질의 이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정전기적 인력, 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뭐 여러 가지들 같은 것들이 나노 작용할 때도 이 리간드의 형태와도 많은 상호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부민인 것 같은데요. 알부민의 보시면 방향을 다양하게 표시를 했고요. 보면은 이 존재하는 시퀀스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이런 디페니실라민, 네, 디페니실라민이라고 하는 리간드가 있을 때는 A2 방향, 요 A2 방향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섞었을 때는 A1 방향으로 잘 섞이게 되고, 뭐 L폼으로 이제 코팅됐을 때는 A1 방향으로 이제 접근이 용이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조금 이건 복잡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정전기적 인력 이런 것에 의해서만 딱 붙는 게 아니라 솔트 브릿지도 생기게 되고, 얘네들의 구조적인 리간드의 구조적인 성질에 따라서도 단백질이 부착되는 방향 같은 것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디네이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베이결합이라고 하는 거. 이 베이결합은 여러분께서 아마 무기화학에서 배우셨을 건데요. 공유결합은 여러분께서 전자 하나하나를 공유를 해서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베이결합은 공유결합이랑 비슷한데요. 전자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얘가 얘한테 전자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에 보시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존재하는데 이런 보론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총 8개가 아니어도 분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돼서요. 그 경우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이제
보론 쪽에 제공함으로써 결합을 쉽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왜 무기학 때 많이 하느냐? 보통 우리 금속이온들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이고 이 금속이온 양이온이고요. 양이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속이온들은 디오비탈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이온들의 비어있는 디오비탈 같은 곳에 그 비공유 전자쌍들을 가지는 유기물들이 이렇게 잘 배위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착화합물을 이루게 돼요. 혹은 배위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나노입자에서도 나노입자와 단백질이 붙을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흡착, 뭐 상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거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나노입자 표면에 그 단백질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애시드 되게 중요하죠.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애시드 중에서 보시면요. 여기 시스테인과 같은 사이올로 이루어져 있는 엔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메사이온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골드는 사이올이 있으면요. 착 붙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황은 골드가 있으면 착 붙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단백질 중에 어디엔가에 시스테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시스테인이 금 표면에 배위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흡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백질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이런 이제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포 표면에서도 단백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전기적 인력,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배위 결합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단백질과 나노입자는 겹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노입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나노입자의 큰 가능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사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나노입자는 크기, 형태, 표면 정말 같은 물질인데도 다양한 조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이오 환경에 왔었을 때 이제 이런 바이오 몰레큘들과 결합을 할 때에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고요. 지금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그 다음에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배위 결합에 의한 인터랙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백질이 흡착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단순히 단백질 흡착이 아니라 세포 표면에도 단백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노입자와 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기본적인 일단은 어떤 작용들이 나노입자와 바이오 몰레큘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리뷰해봤고요. 다음에 이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했는데 이 상호작용을 한 물질들이 어떻게 세포와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음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